안녕하십니까, 몬틀란TV입니다. 요번에 김용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억 7천만 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한 조병구 판사의 모습입니다. 이 조병구 판사가 이번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5년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자,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 이 조병구 판사는 일관되고 비교적 세밀하다. 물론 일부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리 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깰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위적으로 뭘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김용이 자신의 혐의를 갖다가 부인하면서 구체적으로 검찰의 이 기소 내용을 반박할 그런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걸 내놓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의 진술을 사실상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이래서 완전히 지금 서초동은 큰 태풍이 앞으로 몰아닥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가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증인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에 의해서 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정진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정진상도 마찬가지로 유동규로부터 대장동 사업자들의 돈을 건네 받아서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뇌물을 건넨 이 부분에서 혐의를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진상도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조병구 판사가 재판장으로 활약을 했던 이 형사합의 23부에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이 정진상도 그러니까 형사합의 23부에서 이 조병구 판사가 이제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김용, 유동규, 정진상 그 다음에 이제 남욱이라든지 일부 대장동 업자들에 대해서 재판을 쭉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등등 여러 가지 성남 FC 등등에서 이제 기소가 되니까 이 중앙지법에서 정진상을 이재명과의 공범 428억 공범 이걸로 해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대장동 비리 행정에 있어서 이거 공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 형사합의 33부로 정진상을 갖다가 떼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조병구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이제 중앙지법에서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 조병구 판사도 동의를 한 건지 조병구 판사의 의견이 들어간 건지 요건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김용에 대해서 조병구 판사가 1심에서 5년을 선고하면서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상당히 구체적이다. 세밀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또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사실을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진상이 계속해서 형사합의 2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아마 이 정진상도 함께 이번에 법정 재구속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정진상은 뇌물 액수가 좀 더 많죠. 여기 이제 2억 4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김용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9천인데 그 중에 일부가 경선 자금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 판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7천만 원으로 줄여주는 바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지금 정진상의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개인이 지금 이제 유동규로부터 대장동 업자로부터 건네진 그 뇌물을 받은 게 한 2억 4천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달리 이 정진상이 받은 그 뇌물이 무슨 경선 자금이나 이재명에 갔다 이렇게 볼 만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긴 주로 이제 428억 그 부분 대장동 비리 행정 이 부분에서는 거의 몸통급의 주범급에 해당하는 그런 공범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부분이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같이 33부로 토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 정진상의 개인 뇌물 요거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만약에 23부에서 조병구 판사 이 재판 진행하에서 계속 있었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번에 김용과 함께 정진상도 구속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편으로는 의혹이 남기도 하고 또 앞으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진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한부다, 파리 목숨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김동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이 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과 함께 이제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약간 묘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주로 이제 뭡니까? 공범으로 해서 갔는데 주로 이제 이재명이 여러 가지 불법
비리행정, 부도덕한 분들, 성남FC라든지 대장동, 백현동 다 걸려있죠. 이 정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범이고 또 지금 이제 428억 약정 이 부분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그 부분은 정진상에 대해서는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돼 있지는 않지만 정진상에 대해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공범으로 얽혀있는 그 개수라 할까? 혐의의 개수가 이재명과 연관된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재판이 쭉 진행되다가 형사합의 33부에서 끝부분에 가서 유동규에게 받은 뇌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정진상 변호인들과 설전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약간 재판이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과 연관된 그 부분 공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인이 유동규로부터 받은 개인이 받은 이 뇌물 부분 이 부분은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게 뭐 다른 많은 무슨 증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정진상과 유동규 그다음에 민간업자 요들 3자 사이에서 있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 조병구 판사한테서 재판을 받을 때 23부에서 거기서 이미 상당 부분 이 정진상의 혐의 부분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 공판 기록이 고스란히 지금 형사합의 33부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김동현 판사가 이 조병구 판사가 이번에 이제 김용에 대해서 자 1심에서 유동규의 진술을 인정하는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김용에 대해서 5년을 때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김동현 형사합의 33부 이 재판장이 다시 한번 그 공판 기록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린 대로 요거 뭐 정진상이 받은 개인 뇌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거의 다 지금 끝났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다가 지금 요 개인 뇌물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하고 그리고 이 정진상을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이런 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그 부분은 뭐 이재명과는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관련이 없는 개인 뇌물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먼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왜 또 그러냐면 이제 김용은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는데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도 어떤 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뇌물을 받은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서 뇌물을 받은 김용은 지금 법정 구속이 됐는데 돈을 더 많이 받은 2억 4천이면 액수가 더 크고 여긴 달리 해석할 게 없고 전부 다 그 개인 뇌물이 그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진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보석 신분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는 것은 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쭉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 정진상의 개인 뇌물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먼저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법정에서 역시 정진상도 재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 형사합의 23부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33부로 와서도 그렇고 지금 정진상이 보이고 있는 이런 법정에서 행태를 보면 완전히 숨어 있는 그런 모습하고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금 당당하게 정진상의 이 혐의에 대해서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진상은 한마디도 못하고 변호인들만 나와서 유동규의 어떤 그 말꼬리 이런 걸 잡아가지고 시비 걸다가 유동규로부터 혼나는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들인데 집까지 찾아가서 돈을 건넸고 그러자 이 정진상 변호인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넣어서 건넸느냐 정진상의 집에 부저를 그려봐라. 여기에 대해서도 다 그린 게 있습니다. 과자 봉지에 넣어서 돈을 건넸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자세하게 지금 그 진술을 한 부분들이 이미 23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부에서 마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재판 진행 중에 정진상의 변호인들이 끼어들면은 그때마다 유동규가 뭐라 그럽니까? 호통을 친 게 있죠. 호통을. 자, 대장동 재판에서 고함을 치면서 정진상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어? 왜 그래? 사람이 좀 양심을 가져봐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정진상 변호인들이 꼭 깐죽깐죽대면서
유동규의 발언 어떤 그 사소한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와 이 정진상의 관계를 얼마나 알겠느냐. 나와 정진상은 의형제를 한때 맺었던 관계고 1년에 수천만 원씩 술을 먹은 관계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당신들이 얼마나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런 거 발언들을 재판장에서 한 바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정진상의 모습은 지금 뭐 김용은 막 자기가 나서가지고 거짓말하다 더 혼났는데, 정진상은 한마디도 못하고 완전히 물먹은 생쥐처럼 딱 고개 숙이고 변호인들 뒤에 숨어서, 왜냐하면 본인이 그 죄가 엄청나죠. 지금 정진상은 죄가 더 큽니다. 뇌물죄에다가 부동산 비리 행정 모든 데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정진상은. 전부 이게 변호인들이, 민주당에서 온 변호인들이 지금 대신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여기도 뭐 명명백백한 상황입니다. 재판정에서 지금 정진상이 보인 이런 모습, 유동규가 이 당당하게 보인 이런 모습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보면은 뭐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고, 김용까지 이렇게 해서 1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형사합의 33부가 뭐 이미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미 심증을 내렸으리라고 보고,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유동규와 정진상 간의 뇌물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다툴 게 없다 싶으면은 중간에 이 정진상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고 법정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